제목 미증시 연준 긴축 우려 속의 상승. 비트코인 바닥 확인 중.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을 소화하며 소폭 올랐다. 1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9.37포인트 오른 33,745.6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날보다 18.78포인트 상승한 3,965.34로 나스닥 지수는 1.11포인트 오른 11,146.06으로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으나 다우 지수는 한 주간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고 SP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각각 0.7%, 1.6%가량 하락하며 한 주간 약세를 보였다. 이날 시장은 연준 당국자들의 긴축 관련 발언, 기업 실적 등을 소화하며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연준의 방향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연준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으로 이 같은 기대가 줄어들었다. 전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5%에서 7%로 시사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부추겼다. 블러드 총재는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쳤다며 아직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현재의 급선무이며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언급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콜린스 총재는 또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며 충분히 타이트한지를 결정할 때 모든 가능한 인상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블러드 총재와 이날 콜린스 총재의 발언에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4%가량으로 전날의 15% 수준에서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다. 신발 및 의류 전문업체 풀라커의 주가는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8% 이상 올랐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JD.com은 예상치를 웃돈 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2% 이상 하락했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주가도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0.2%가량 상승했다. 카바나의 주가는 회사가 인력의 8%가량을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3% 이상 하락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모두 부진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0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8% 하락한 114.9를 기록했다. 이날 수치는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해 경제가 이미 침체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10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5.9% 감소한 연율 443만 채를 기록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주택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전망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틀리 플래셋 매니지먼트의 쉘비 맥파딘 투자 애널리스트는 CNBC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연준이 경제가 충분히 냉각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반응과 관련해 안도 랠리에 대한 갈증과 줄다리기가 있었다라면서도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느려지는 기간에 달렸으며 연준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5.8%를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24.2%를 나타냈다. 전날에는 각각 85.4%, 14.6%를 나타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81포인트 하락한 23.12를 기록했다. 한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오전 8시 43분께 개당 16,678달러에 거래됐다. 전일 대비 0.07% 상승한 수치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0.91% 오른 $1,210를 기록 중이다.
이 밖에 리플, 도지코인, 카르다노, 폴리곤 등 톱10 메이저 코인들도 1% 미만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24시간 전 대비 0.20% 증가하며 현재 8,314.9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FTX 파산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한 덕분에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FTX 사태 여파가 가라앉고 시장이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신중을 기하고 큰 베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제목 FTX 붕괴 후 비트코인 미증시 동조화 현상 사라졌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지난 한 주간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고 SP500 지수와 다우지수는 각각 0.7%, 1.6%가량 하락하며 한 주간 약세를 보였다. 또 다른 위험자산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코인마켓캡 기준 0.68% 떨어졌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티그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의 붕괴 이후 비트코인과 SP500 등 미국 증시의 뚜렷한 디커플링 현상이 포착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SP500의 비동조화는 FTX발 리스크 전염이 암호화폐 산업 내부로 제한적이라는 의미라며 전통 금융시장은 FTX 붕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티 측은 FTX발 리스크가 다른 자산 클래스까지 전염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모는 아직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회사 인투더블록의 리서치 총괄 루카스 아우트무로도의 FTX 붕괴 이후 SP500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지수가 마이너스 0.58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미 증시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중립 단계로 전환됐음을 의미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동조화 현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FTX 붕괴 사태로 시장 내 하방 압력이 가중돼 암호화폐 미 증시 간 상관관계가 완화됐다. 두 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복구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 다수의 거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가 내년까진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TX 붕괴 사태로 인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DCG 자회사 제네시스가 출금을 중단했으며 미국 거래소 제미니도 자체 예치 서비스 제미니언에 예치된 고객 자금을 동결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우세한 시장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약세장은 역사적으로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왔던 구간이다.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한 주소의 BTC 수량이 사상 최대 규모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며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제목 ZX 스퀘어 캐피털 창업자 FTX 붕괴, 암호화폐 겨울의 정상적 징후이자 마지막 재앙. 출처 FTX 김벌리 암호화폐 헤지펀드 ZX 스퀘어 캐피털 공동 창업자 CK정이 FTX의 붕괴는 이번 암호화폐 시장 약세 주기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했다. CK정은 최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약세장에서는 테라, 루나, 셀시우스, 3에로 캐피털, 보이저 디지털, FTX가 붕괴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유명 암호화폐 프로젝트 및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며 디레버리징 과정이 진행됐다. 수개월 전 루나가 붕괴했을 때 엄청난 디레버리징 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몇 주간 여러 업체들이 FTX 붕괴 여파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규모 면에서 FTX 붕괴를 뛰어넘는 사고는 이번 사이클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정은 제목 FTX 사태 직격탄 솔라나 부활 가능성 있나. 멀티코인 캐피탈 여전히 솔 믿는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의 암호화폐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 중 FTX가 주로 거래를 지원해온 암호화폐 솔라나는 최근 고점 대비 70% 가깝게 떨어지며 FTX 사태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더리움 킬러 솔라나의 고유 토큰 솔은 FTX 붕괴 전후 약 38달러에서 12달러 선까지 떨어졌고 19일 현재 13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정보 데이터 플랫폼 쟁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FTX가 없는 지금 솔라나 프로젝트들은 신규 투자 및 주요 중앙화 거래소 상장이 이전 대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신생 프로젝트들이 적극적으로 솔라나에 온보딩할지도 불투명해졌다면서도 단단한 개발자 커뮤니티, 괄목할 만한 대체불가 토큰 성과 달성 이력, 지속적인 기술 및 사용성 개선 노력, 강제 VC 체인 탈피 등으로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며 솔라나가 부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CNBC에 따르면 멀티코인 캐피탈이 지난 목요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솔라나는 가장 활발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 여전히 솔라나를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탈중앙화 통신 네트워크 프로젝트 헬륨 공동 창업자 아미르 할림도 솔라나 팀은 복구가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 더 강해지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목 비트코인 채굴자 FTX 붕괴 8,250 BTC 매도 채굴업체 연쇄 파산 전망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FTX 붕괴 사태에 16,000달러 선까지 밀린 가운데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지난주 FTX 붕괴 이슈가 떠오르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대차대조 강화를 위해 보유 비트코인 물량 중 약 8,250 BTC를 매도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주요 채굴자들의 지갑에는 약 78,000 BTC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채굴자 BTC 보유량은 올 1월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밴쿠버 증시 상장 암호화폐 채굴기업 하이브 블록체인의 최고 경영자 프랭크 홈즈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FTX 붕괴 여파로 암호화폐 채굴업체 및 헤지펀드의 연쇄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암호화폐 프로젝트 FTX에 돈을 빌려준 레버리지 채굴자, 헤지펀드 등의 파산이 이어질 것이라며 보이저 디지털 등 이미 파산한 기업에도 FTX 붕괴 여파가 번지고 있다. 다음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산업 전반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캐나다 채굴업체 비트팜스의 제프리 몰피는 암호화폐 약세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모든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마진은 줄어들었다.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암호화폐 가격 하락은 채굴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계 대형 암호화폐 채굴풀 F2풀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16,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0.06달러 킬로와트아워 전기료 기준 M2마이너 S17 시리즈, 혼빌 H8 프로, 허밍버드 H9 프로 등 대다수 채굴기 모델의 채굴 원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굴기 가동 중단 가격으로도 불리는 채굴 원가 아래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경우 해당 모델을 통한 채굴 행위는 채굴자의 손해를 의미한다. 제목 비트코인 17,000달러 돌파 실패, 투심 극단적 공포 취소, QCP BTC 새해까지 약세 전망. 출처 얼터너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17,000달러 저항 돌파의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했다. FTX 사태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투자 심리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11월 19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과 동일한 23을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19일 오전 9시 3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6,67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17% 하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564.61달러, 최고 16,947.06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03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5%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싱가포르 디지털 트레이딩 회사인 QCP 캐피탈의 최신 분석을 인용 암호화폐가 새해까지 계속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 12,000달러로 이더리움이 800달러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목 XRP 박스권 장세 길어지나 리플 유럽 시장 진출 나서.
인기 암호화폐 리플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 추이를 주시하며 강보합 흐름을 보였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9일 오전 8시 5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8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18% 상승한 가격이다. XRP는 SEC 소송 경계감에 더해 FTX 사태까지 겹치며 좀처럼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이자 기술 분석가인 라케쉬 페드히에는 XRP는 매수 부족의 0.41달러 저항선, 0.30달러 지지선 사이에 갇힌 모습이다. 현재 시장은 고미 우위를 보이고 있어 만약 0.36달러 수준이 무너지면 XRP 가격은 0.32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황소가 약세 전망을 무효화하려면 0.41달러 저항선을 돌파해야 하고 성공하면 XRP 어스드트 페어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이 유럽 전역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아일랜드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한다. SEC와의 소송으로 미국 외 기타 국가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리플 측은 이와 관련해 이미 유럽연합 내 직원 2명을 두고 있다면서 미국에 많은 직원이 있지만 대부분 고객과 수익은 모두 미국 밖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제목 중 코로나 확진자 급증의 하락, 한 주간 10%. 국제 유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규제 강화 우려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56달러 하락한 배럴당 80.08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한 주간 유가는 9.98% 떨어져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종가는 9월 30일 이후 최저치이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와 그에 따른 방역 규제 강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중국 방역 당국 발표에 따르면 전날 해외 유입 감염자와 무증상에서 유증상으로 재분류된 감염자를 제외한 중국의 순수 신규 감염자는 24,028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주 만에 7배가량 급증했다. 이런 와중에 중국 국무원이 지방 당국에 무책임한 방역 규제 완화를 경고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나왔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봉쇄와 같은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는 동시에 긴장을 풀어 해결책을 회피하는 무책임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방역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며 제로 코로나를 견지하는 것은 발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며 제로 코로나 실현에 따른 충분한 이점이 있다고 언급해 제로 코로나 중요성을 부각했다. 투자자들은 공급 측면에서 오는 12월 5일부터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제한제에 따른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애널리스트들은 이후의 원유 금수 조치나 가격 상한제의 영향이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며 러시아는 여전히 충분한 매수자를 찾고 있고 심지어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이와 서방의 조치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몇 주간 유가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목 CNE 패드워치 12월 기준금리 50bp 인상 확률 75.8%, 75bp 확률은 24.2%. 11월 18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6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5.8%로 전날의 85.4%에 비해 낮아졌다. 반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4.2%로 전날의 14.6%보다 높아졌다.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40.4%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43.1%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연준 내 매파 인사로 통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연설에서 연준의 정책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으로 되려면 최소 5%에서 5.25%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연설에 사용한 도표에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5%에서 7%로 제시됐다. 출처 크미페드와 취코일리더스. 제목. 기준금리 또 올리나. 금통위회의 주목. 다음 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또 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5.7%로 높아진 데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진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 인상폭의 경우 베이비 스텝과 빅 스텝 가능성이 아직 모두 남아있다. 금통위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자금 경색 상황 등에 주목하면 베이비 스텝에 그치겠지만 한미 기준금리 격차 축소와 물가 안정을 강조할 경우 세 번째 빅 스텝에 나설 수도 있다. 21일에는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사항을 발표한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등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120만 명을 대상으로 4조 원대 규모의 종부세를 고지할 것이라고 유고한 바 있다. 이번에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2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 9월 2.2%로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추세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1.8%를 제시한 가운데 ING은행은 0.6% 전망까지 제시한 바 있다. 제목. 암호화폐 모순 지적한 크루그먼 탈중앙화라면서 감독 간화. 대중의 관심권서 사라질 것.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암호화폐 업계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8일 뉴욕타임스의 기관 칼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FTX 사태를 언급하면서 현재 가상화폐 업계의 태생적인 모순을 지적했다. 일단 크루그먼 교수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가 지난 2008년 내놓은 백서 내용을 소개했다.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당시 나카모토가 제시한 암호화폐의 특징이자 장점은 암호화 기술을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간 금융거래도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는 현재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코인베이스나 FTX 같은 거래소에 예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 열쇠만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고 개인 간 송금도 가능하지만 암호 열쇠의 분실 가능성이나 편의성 등의 이유로 거래소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기본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게 됐다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아무리 후한 평가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은행을 단순히 재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가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금융업계를 감독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선다면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향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제로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빠른 성장을 거듭했던 암호화폐 업계는 대중의 관심권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루그먼 교수는 암호화폐를 다단계 사기로 규정하면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던 지난해에도 투기의 수단 외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곳은 돈 세탁이나 해커의 금품 요구와 같은 불법적인 분야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목. 바하마, FTX에서 없어진 6,600억 원 규모 암호화폐 우리가 압류. 미와 충돌 조짐. 파산보호를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려진 수천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은 바하마 당국 지시로 바하마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미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바하마 증권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성명을 내고 FTX의 바하마 자회사인 FTX 디지털 마켓의 모든 디지털 자산 이전을 지시했고 현재 압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FTX 디지털 마켓의 고객과 채권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임시 규제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는 규제 기관으로서의 권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바하마 당국의 이 성명은 FTX에서 파산 보호 신청 직후 수천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사라졌다고 알려진 데 따른 해명이다. 앞서 FTX는 파산 보호를 신청한 다음 날인 지난 12일 4억 7,700억 달러의 미승인 거래가 있었고 이에 해킹 가능성도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이 사라진 자산이 바하마 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하마 증권위는 압류 중인 자산 규모는 밝히지 않고 FTX 디지털 마켓은 미국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하마는 FTX 본사가 있는 곳으로 차회사 FTX 디지털 마켓도 바하마에 있다. 이에 바하마 당국의 자산 압류는 FTX의 파산보호 절차 방향에 대해 미국과 바하마의 관할권 다툼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FTX는 존 체이, 레이 3세가 샘 뱅크먼 프리드 사임 이후 CEO를 물려받아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이와 별도로 바하마 당국은 지난 15일 뉴욕 연방법원에 바하마 법인인 FTX 디지털 마켓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양국은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신병 확보를 두고도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현재 바하마에 있는 뱅크먼 프리드를 자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바하마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